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맹지가 된 농지의 진입로 확보하는 사례입니다. 질문: 내 농지 인근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서 통행로가 시설 녹지로 인하여 단절돼서 맹지가 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했더니 시설 녹지를 끊어줘서 개발지구 내에 건축법 도로와 연결될 수 있었지만 중간에 타인 토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답변: 지역개발지원법에 투자선도지구가 지정되면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그 외곽에 도시계획시설 녹지가 지정돼서 외부와 절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자는 맹지를 탈출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윗부분 빨간색은 일반 상업지역, 맨 위에 녹색은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중간과 밑부분의 노란 색깔은 준주거 지역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밖에 쪽에서 하천과 연결되는 부분에 지금 통로가 막혀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이주자 택지가 조성되어 있고 이번에 시설 녹지,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녹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끊어지고 또 타인 토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자, 첫 번째, 내 토지 및 인근의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규제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원래 있었던 통로가 없어진다면 그 맹지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헌법 제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인 통로를 개설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시행자 또는 지자체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용하고 있던 내 농지로 진출입을 농지 출입이 자유롭게 하고 있던 곳에 공익사업이 벌어지면서 그 공익사업 부지의 외곽에 시설 녹지로가 돼버리면 내 토지는 맹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로와 단절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내 토지의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는 농지의 하나라도 이 개발사업 전에는 농로가 있었는데 그 통행로가 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폐쇄되었다면 지자체는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시행자의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동의 또는 실시계획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합법적인 통로 개설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자는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 차원에서 통로를 개설해 줄 의무가 있고 헌법 23조의 3항에 의한 정당한 보상과 대체도로 성격으로 했을 때 허가청도 이 사업계획에 동의했으니까 허가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23조 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완전한 보상을 하되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하며 실제로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있어서는 그 손실 보상이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 데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시설 녹지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됐다면 그 외곽에는 원칙적으로 시설 녹지가 있고 이제 공식적인 진입로, 법정 도로죠. 도시계획 시설 또는 뭐 도로법 수준의 공식적인 도로만 통로가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시설 녹지로 막아야 되는 거죠. 당초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하여 주변 토지가 맹지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일반인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시설 녹지가 조성돼서 주변이 맹지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행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인들한테 통보를 하긴 합니다만 관심이 없었는데 어쨌든 다 되고 나서 그때서 발견하면 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사업 시행자 및 지자체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서 시설 녹지라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녹지를 말하는데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를 말합니다. 이 시설 녹지의 일부를 절단해서 지구 밖에 있는 토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통행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 조성 사업 실시 계획 등을 확인하고 사업 시행자 및 관련청에 공식적으로 변경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통로 개설이 이 지구 사업의 중대한 공익을 해치는 결정이라면 승인청도 변경 신청을 불허할 수 있을 것이나 기존 통로의 개설 또는 유지는 헌법 23조 및 관련 법령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 부분에 이미 시설 녹지가 로 인해서 맹지에 절단이 돼 있는데 원래 통로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 필지가 또는 뭐 한 필지라도 진입로가 기존에 있던 도로가 통로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통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 부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 공익사업이 결정되지 않았으면 통로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입증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변경 결정된 통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겁니다. 시설 녹지가 절단돼서 너비 4m 이상의 통로가 개설된다면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통행권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시설 녹지의 절단으로 그친다면 내 토지는 두 번째 필지이므로 여전히 맹지 상태가 돼서 첫 번째 필지 소유자로부터 사용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첫 번째 필지 소유자가 사용락을 해주지 않으면 민법 219조에 의한 주위토지 통행권 소송으로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통행권의 너비가 건축허가 기준에 미달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시설 녹지의 통로가 너비 4m로서 사업 시행자가 주변 토지를 위해서 개설해 준 것이므로 내 토지에도 적어도 3m 이상의 진입로는 확보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진입로, 내 토지가 막다른 도로 성격으로 35m 미만이 되면 3m만 가지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법 기준에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 통행권은 공로하우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 이용이라는 공용 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 소유자의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돼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 득실, 기타 재반상을 기초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이 도시계획 시설 말고 윗부분에 기존의 하천으로 연결된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천 농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농지의 북쪽에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 제방 역할을 하는 기존의 통행로가 이 시설 녹지로 절단됐는데 사업 시행자는 이 농로를 유지해서 농업인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천 제방 도로를 통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 허가 관련과에 확인해 봐야 할 겁니다. 만약 하천가의 사실상 농로가 국유라면 그 위치가 하천 정비 기본계획 아닌지 바뀐지, 그러니까 하천은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계획 내에 있다면 여러 가지 절차를 또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밖에 있는 국유지라면 농로로 사용하는데 또 사용해 왔다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정비계획을 확인해서 만약 아니라면 제방도로 개설계획을 확인하고 바뀌라면 하천조명 또는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가능한지 관리청에 확인해야 할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기존 하천 제방 통로가 있었고 그 제방 통로가 막히니까 이렇게 시설 녹지 일부를 통해서 통로를 쓸 수 있도록 허가권자가 만들어 준 것이죠. 이런 것도 시설 녹지로 지정은 됐지만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허가에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해서 접도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5번째. 이제 그래서 결국 허가청의 공식적 의견을 확인해 봐야 하겠죠. 내 토지의 건축허가 가능 여부의 첫 번째는 기반시설인 진입로 확보이므로 허가청의 건축가 및 개발행위 팀의 민원처리법에 의한 사전 질의 또는 건축 신고를 신청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구두 확인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문서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법원은 허가청의 국토 효율적 이용 등 공익 달성의 여지를 감안하여 사실 오인 및 비례평등 원칙 등을 제외하고 허가청의 재량권을 존중하고 있으므로 이 개발 사업이 준공되어 지자체로 이관된 후에는 사업계획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거나 공식적 의견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행정행위를 기성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는 경우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 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이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행위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유권에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대형 개발 사업으로 주변 토지가 수용되면서 내 토지가 맹지가 되면 시행사를 상대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통행로 개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는 민법 219조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시설 녹지를 절단되어 통로가 개설한 곳은 연접한 토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토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권이 있다고 넓게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에서도 그 너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유인 하천 부지가 사실상 농로로 오랫동안 사용되었고 그 농로가 하천 정비구역 밖이라면 점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등이 어렵지 않을 것이므로 그런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해서 건축 및 개발행위가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대형 사업으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및 지자체의 문서 등으로 공식적 의견을 받거나 준공 전에 그 도로로 허가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굵은 빨간색 점선은 경관녹지, 그러니까 시설 녹지 중에 하나인 경관녹지로 정해진 선이고 그 녹색 공간이 이제 녹지 공간인 거죠. 그래서 굵은 그 선은 지구계획 선이고 녹색 공간은 경관 녹지인데 이 녹지 일부를 끊어서 주변 토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고 또 하천 쪽에 붙어 있는 부분은 하천과 연결되는 부분을 기존의 하천 제방을 그냥 살려둬서 통로로 쓸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경관 녹지가 절단돼서 너비 4m 이상 도로가 확보된다면 나는 이제 이웃토지 소유자에게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으로 진입로를 양보를 받아서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